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2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흐름에 4주차 금요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4주차 금요경마의 편성 자체는 인기마 접전 레이스 그리고 복병마 선전 기대 경주가 적절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냉탕 온탕을 넘나드는 경마일이 될 듯한데요. 자, 또한 지난주 농림배, 장관배 대상 경주 출전으로 서울로 원정 갔던 기수들이 모두 복귀해서 이번 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변수가 발생할 이 금요경마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주행 자산의 주폭 그리고 거구의 체격 조건에서 나오는 파워감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 19조의 신마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4번 원더풀 컨트리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흐름이 그렇게 빠른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에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 공백 이후 이제 실전 세 번째 경주 분명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한 마필로 8번 동방날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선두 레이스 흐름이 직전보다는 빠르지가 않은 구도 속에 한 박자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최외곽 게이트가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10번 대호 질주의 이 선전기 대치를 우선 강조드리고요. 직선 구간 체인지백과 싸우면서도 이겨냈던 그 근성까지도 또한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선, 3선 무리 없이 가담할 수 있는 구도는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영광의 치어스 다시 한번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7분 영광의 치어스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훈련 시 분명 변화된 컨디션까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장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그 결정력의 싸움인데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월드 넘버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최하위 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미 동거리 검증 완료된 이 마필들도 있고요. 그 말들은 과연 이번에 연투가 가능할지, 또한 최근에 변화의 징후를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신마의 전력은 어떠할지, 자, 다각도로 분석해서 금요일 스타트에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준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등급 6등급에서 아직은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직전의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입상을 했던 마필들 자체도 연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아직은 변화가 그만큼 미진하기 때문이죠. 뚜렷하게 선두권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도 없고 딱 고만고만한 전력에서 전개가 잘 풀려 뛰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이 마필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죠.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반지질주가 출전하고 있어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은 보였지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생각보다 빠르게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만큼의 걸음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전 거리를 늘려서 외곽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요. 자긴 실패했어요. 자긴 실패했지만 3, 4로 외곽을 돌면서도 근성 있게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스피드감에 대해서 현등급을 벗어날 만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편안하게 레이스를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나느냐가 관건인데 만났습니다. 이 편성이 그런 편성이에요. 앞선 나설 마필들 자체가 없습니다. 11번 반지의 질주는 오히려 외곽에서 상대를 보면서 선행이든 이선이든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력 보강에 힘써준 이번 경주에선 11번 반지의 질주의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들 10번 터보스피드, 9번 썬마운틴, 4번 단디킨이 눈에 띄는데요.
모두 빠릿한 스피드의 선입권의 마필은 아니고 약간 처져 있는 선입권에서 좀 조여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전력들이죠. 그만큼 이런 마필들 역시도 빠른 레이스보다는 약간 레이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페이스를 만나야 입상 타진권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런 편성이에요, 바로. 10번 터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 4월달의 경주에서 꼴등을 했지만 직전의 경주의 초반에 약간 기대는 모습 속에서도 몰아서 선입권에 가담을 했고 직선 구간 걸음을 지켜냅니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늘고 있어서 또한 중속감이 좋아진 10번 터보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썬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발주가 좀 빠르진 않아요. 약간 늦게 나오는 그 아쉬운 그 발주 성향은 있지만 직전 경주에서 그런 운영을 처지고도 직선 구간에서 내측을 파고드는 주폭은 여기서는 임성실 기수의 연속 기승 읽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4번마 단디키는 과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1600m였던 4월달부터도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제어를 해요. 제어를 해서 한번 따라가면서 계속 마지막 타이밍을 잡는 모습인데 직전의 경주도 마찬가지였죠. 약간씩 제어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주는데 두 번 다 가능성은 조금씩 보여줬던 모습이고 레이스 흐름이 이렇다면 아마 단디킨도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에선 약편성, 선두권 없는 편성을 만난 11번 반지의 질주가 레이스 주권을 확실히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중심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이등급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개를 선행으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력, 바로 11번 이 반지의 질주에게 높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경주죠. 직전 경주는 11번 반지의 질주, 시종 예선에서 경합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운 1마신차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엔 경합 없이 게이트가 외곽이더라도 11번 반지의 질주는 선행 강공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듯합니다. 자, 선입권 응수할 10번 터보 스피드, 그리고 한 박자 빠른 스퍼트의 9번 선 스피드. 자, 10번 터보 스피드와 9번 선 마운틴은 모두 공이 직전에 3착 둘 다 3착이 아쉬움이 있었죠. 특히나 10번 이 터보 스피드는 다 와서 덜미가 잡힌 머리차 3착이었죠. 아쉬움을 많이 한 10번 터보 스피드가 되겠고요. 4번 단디키는 막판 한 발이 가능하고 10만두가 있죠. 5번 삼성도끼 주행 심사 때 은근히 기본 기량을 잘 갖춰진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가는 전개로 막판에 끈끈한 걸음을 선보였던 요 5번 삼성도끼 데뷔전에서 기대치를 조금은 가져볼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데 백동일이 연료 10마 5번 삼성도끼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더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주행심사 당시 제곱마필류가 뜨면서 차분하게 선입권을 따라간 것은 좋았지만 아직도 고개가 높은 단점도 보여주고 있고 여력감도 좀 크지 않았거든요. 아직 어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더군다나 이제 6월 8일이었죠. 주행심사 통과 이후에 약간의 파인기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훈련식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떨어지고 강도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망사능 가면을 착용하면서 이번 경주 데뷔전을 준비했지만 힘에 대한 스피드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선행이라는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1번 반지의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마 모두 3세마가 되겠고요. 직전에 뚜렷하게 출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던 4번 모닝태양입니다. 출전 이전째 1300m 출전에 4번 모닝태양은 당시 2선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한겨울 데뷔전보다는 중속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 속에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1300m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발빠른 선행마가 7번 액트온 스텔스 그리고 8번 난산 여제 등이 보이는데 직전보다는 충분히 안쪽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2선 자리하고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이 4번 모닝태양. 이번에 망사능 가면 생긴장구 착용까지 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모래 민감성 상쇄 및 주행의 직진성까지 충분히 보강하고 나오는 이 4번 모닝태양의 선정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4번 모닝태양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리고요. 도전권들 6번 해피어게인, 3번 밀리언 비트 여기에 외곽에 8번 난산 여제 등이 있습니다. 자, 6번 해피어게인은 작년 9월 달에 데뷔전 늦발로 경주를 망친 이후에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파행, 근육통 등의 잡다한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또 공백 기간 동안 지난 4월 15일 날 21조로 마방 이적을 했죠. 5월 18일 날 6번 해피어게인은 주행 심사 때 발주가 매끄러워진 가운데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고 직선에서도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한마디로 환골탈태한 면모를 5월 18일 날 주행 심사 때 선보였던 6번 해피 어게인. 이번에 오랜만에 실전 복귀 전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3번 밀리언 비트도 지난 5월 3일 경주 출발 자세 불량 또한 진입 불량으로 제외가 됐던 말이죠. 공백 이후에 직전에 5월 31일 경주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당시 1300거리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직전 당시도 3번 밀리언 비트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초반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3선에서 밀어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막판에 타이밍이 늦었을 뿐 끝걸음 여력은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들어온 3번 밀리언 비트가 되겠고요. 8번 난산여제가 분명 순발력이 있는 전력인데 직전 데뷔전 경주 상대도 강했고 앞선 레이스가 빠른 흐름에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우승을 했습니다만 초반 힘 안배 실패에 아쉬움을 남겨두고 무너졌던 아쉬움. 이 8번 이 난산여제는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기습적으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전력에다가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실전 이전째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8번 난산여제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되며 스피드까지 향상된 이 4번 모닝태양의 연투 기대치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구도이긴 한데 상당히 저 어렵게 봤어요. 이번 편성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보여준 마필들의 여력감도 크지를 않았고 상대 마필들의 변화도 생각보다 커서 이번 편성에서 분명히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4번 모닝태양을 저도 높게 평가를 하지만 분명히 직전력 여력감이 좀 크지 않았다는 단점 때문에 좀 고민이 됐고 저는 6번 해피 어게인이 마방 이적이고 직전에 보였던 그 모습 자체는 저는 이 마필이 여기 이 편성 자체가 데뷔전이라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체중도 지금 30kg 넘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걸음의 변화가 좋아서 저는 이 마필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8번 난산여제, 4번 모닝태양 이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짧게만 두 마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7번 액터스테스도 능력 부진 이후에 거세하고 나오는데 상대 스피드감이 좋아져서 이 마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0번 기적의 질주란 마필 자체도 데뷔전 1300 이후 직전 1000m에서 계속 스피드감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곽 감고 올라가는 스피드라면 이 실전 3전자를 맞은 이 두의 마필들 변화의 가능성이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10번 기적의 질주, 7번 액터스테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7번 액터스테스는 직전 경주 실격 이후에 공백 두고 출전하지만 지난 6월 8일 날 주행 심사 때 기록은 좋았고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이었습니다만 당시 주로가 불량주로임을 감안한다라면 이번에 복귀전에서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한 전력이 아닐까 싶고요. 10번 기적의 질주가 직전 경주 출발 후 100m 이내에서 채찍을 대면서까지 앞선 선두권 공략을 나섰습니다만 그러고 이제 2선 인코스를 탔죠. 막판에 현저하게 무너지는 걸음. 10번 기적의 질주는 직전에 최단거리 1000m도 초반에 의지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만 막판에 이 걸음이 무너진 아쉬운 그 전력을 봤을 때 아직은 결정력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 늘어난 거리에서 요 10번 기적의 질주 만에 하나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그렇게 채찍대고 밀어나가도 선두 장악에 실패하는 모습 보면요. 아직은 좀 더 다듬을 부분이 많이 있는 마필로 10번 기적의 질주는 평가가 됩니다. 근데 3경주는요. 다시금 연투 기대치 적정거리 출전 전개도 유리해졌죠. 4번 모닝태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돌이 12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4등급 마필들이 상당수 모인 편성이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 아무래도 초중반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도 충분히 가려질 듯합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주 방송 추천은 4경주입니다. 초반부터 바짝 조이고 인사를 가야겠죠. 매당판에 보여지고 있는 환수적 가치보다는 정말 정확한 마필들의 능력과 그 적중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4경주만큼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붙어보고 싶습니다. 5번마 오션 피닉스죠. 출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5월달의 경주에선
조이 어브럭의 그레이삭스, 오션 피닉스 메인 경주를 가져가서 적중을 드렸었고 직전의 경주도 브라운파이, 오션 피닉스까지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말치고는 근성이 좋아요. 아예 선행을 가거나 선두권 외선만 타주면 항상 더 잘 뛰어주는 전력인데 직전 경주 약간 부딪히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많았고 이번 경주 사실상 선행권이 많지는 않아서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오션 피닉스는 여기까지는 좀 더 믿고 활약할 수 있다.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최선 압축이 중요한 구도예요. 6번, 7번 선양철리, 6번 오렌지 마린, 외곽 10번 스타라인이 우선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7번 선양철리 역시도 직전 공백전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결과를 이어졌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유현명 기수 안장이라면 충분히 선입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 휴양 이후에 파행 때문에 휴양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6번 오렌지 마린이 직전 의도적인 참고 타는 모습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m면 어떤 전개도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겠죠. 외곽 10번만 스타라인은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변화를 보여주면서 연터를 이어오다가 한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고체온증 때문에 좀 말이 좀 고생을 했지만 직전 경주에서 무리한 운영이었고 차분히 외선에서 선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전력 스타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태의 여부에 따라서 최대 복병 가치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나머지 마필들 언급드릴 부분은 있지만 우선적인 이 안에서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5번 오션 피닉스 최선의 압축으로 자신 있게 승리 안겨드릴 백동일입니다. 네, 부산 4경주 백동일위원과 인연이 많은 경주마들이 상당수 출전합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백동일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5번 오션 피닉스 그리고 7번 선양철리 공이 직전에 입상을 차지하며 현등급에서는 충분히 이 단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으로 분류가 되죠. 여기에 10번 스타라인과 6번 오렌지 마린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계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이 2번 여왕의 탄생이죠.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1300m를 선행 강국 역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 승급 전에 2.5 감량 혜택의 안쪽 게이트 2번 여왕의 탄생이 분명 선행 주도 레이스가 이번에도 가능해 보이고 내린 거리에서 이 선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여왕의 탄생과 이 8번 우승 티켓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직전에 뚜렷하게 초반 선두 가장 스피드까지 보강되며 외곽 돌고도 최단 거리를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8번 우승 티켓도 이번에 4등급 승급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백동일위원 2번 여왕의 탄생과 8번 우승 티켓 이번 경주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영예 탄생은 사실 아예 직전엔 선행이 실패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마필이긴 한데요. 이번 이 마필은 워낙에 능력치가 안 돼서 국산으로 떨어져서 5등급에 내려가서 지금 활약을 좀 뛰어보다가 최근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4등급에 진입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2주 만에 나오는 데다가 훈련 성과도 크지 않았었고 물론 직전 경기 생각보다 여유가 많았지만 설령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페이스 자체가 다른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8번 우승 티켓 같은 경우는 주폭은 정말 좋습니다. 1200의 입상도 있어요. 단지 이 마필 자체는 추입성의 습성을 가져가는 이유 자체가 모래 반응이 정말 좋지를 못하거든요. 직전도 최외선을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래를 피한 전기였고 레이스가 흐름이 맞았기 때문이지 승급전 늘어난 거리 자체 빠른 페이스에서 자리 잡기도 수월치 못한 이번 경주에선 3착 이상의 가능성, 3착까지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도 입상권과의 가치를 논하기는 두 마필 모두 다 검증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는요. 이 편성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이죠. 우승하고 승급해야 하는 운명의 달에 있는 5번 오션 피닉스 선두권 자유전 게이점에 5번 오션 피닉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여러 도의 마필들이 관심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적정거리 출전 상태감 좋고 또한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한라마 2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금요경마 매주 한 경주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제주경마 오늘은 4경주, 제주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계속 그 안개 때문에 제주경마가 취소된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제주 4경주도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크게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제주 경마 시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200m 레이스입니다.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마필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외곽의 10번 일발장전이 여기서도 이제 선행을 모색할 가운데 최근에 이 상승세의 전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마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 백동일위원, 일단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MC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개가 취소가 됐는데 왜 저희가 말씀드린 경주만 자꾸 취소가 되는지 그게 참 아쉬웠어요. 특히나 지난주가 특히나 그랬었죠.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경주들이었는데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직전 경주 대비 다시 한번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성읍세상이라는 판단이에요. 마필 자체가 스피드감도 좋고 선입, 추입도 다 되는 전력인데 이제 직전 경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직전의 경주가 이제 그 VCR로 봤을 때는 그 영상으로 봤을 때 판별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안개가 너무 낀 경주에서 어거지로 좀 경주 운영을 했던 모습이라서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직전에 가장 큰 변화인 이 마필의 변화는요 이거예요. 이 마필 자체가 기존에는 장구 없이 운영을 하다가 직전 경주부터 망사 눈감면을 착용하고 운영을 합니다. 따라가라고 작정하고 한번 뛰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통했어요. 일발장전이 정말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했던 그 안개 낀 주로와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서 역습을 가져가서 우승을 거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좀 더 직전보다 빠릿하게 붙여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선입도 좋은 5번 성읍세상은 이 거리와 이 상대 틈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선전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6번마 무패질주, 1번마 황영의 벌, 그리고 10번 일발장전이 그 후차권 도전권이 될 텐데 6번 무패질주도 직전 안개 낀 그 경주에서 성읍세상과 함께 경주를 뛰었습니다. 외선에서 가볍게 선입에 가담했고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주폭을 보이면서 올라와 줬는데요. 물론 이제 계속된 무거운 부중이 아쉽긴 했었지만 직전에 무엇보다 62의 부중을 극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커요. 레이스 흐름에 크게 밀려주지 않는 무패질주라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1번마 황영의 별이란 마필 역시도 함께 뛰었습니다. 직전에는 오히려 한 발 안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번 거리 적응을 맞춰보는 모습이었는데 감량 조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흐름을 따라가는 그 모습 자체는 오히려 상대보다 유리하게 전개를 끌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역시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10번마 일발장전도 함께 뛰었던 마필이죠.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도주력 하나만큼은. 정말 많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직전보다도 이번에는 감량이 더 돼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 마필보다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마필은 전혀 없기 때문에 51의 가벼운 중량 조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망 나설 10번 일발 장전의 그 도주성 스피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직전 경주 장구 변화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운행까지 가능해졌던 5번마 성읍세상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레이팅의 9번 애월 승리, 70의 레이팅이고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마필들이 직전보다는 감량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중에 감량 혜택으로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요. 직전에 함께 뛰었던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던 5번 성읍세상, 6번 무패질주, 공희.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5번 성읍세상과 6번 무패질주는 직전 경주가 안개가 상당히 많이 낀 그러한 기후 컨디션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습니다. 5번 성읍세상은 백동원 의원의 설명대로 직전에 망사론 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상쇄된 모습 속에 따라가는 전개로 당시 안개 낀 그 상황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결정적도 월등히 보강이 됐고요. 6번 무패질주도 직전에 62에 과부중을 이겨낸 전력이고 당시 일발장전이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죠. 역시 적정거리 출전이 6번 무패질주가 되겠고요. 안쪽에 2번 달빛축제가 기본적으로 선두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고 선행 강공작전으로 1400m까지 연투를 했단 말이에요.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조건에 선두 장악에 나서지 못해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했지만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달빛축제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서던 10번 일발장전 보내놓고 따라가던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내린 거리 1200m에서 2번 달빛축제의 선전 기대치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9번 애월 승리도 직전에 경합 피해 2선에서 응수를 했고 직선에서 이제 앞선 마필에게 두 차례 방해를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전력이 9번 애월 승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가장 레이팅이 높고 직전 대비 3km 감량 혜택까지 있죠. 내린 거리 1200m의 9번 애월 승리까지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네, 제주 4경주는요. 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죠. 적정거리 출전에 5번 애월 성읍세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부진마, 기복마들 간의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그야말로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보이고 있고요.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오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전개상 3번 리슨투미가 앞선을 지배해 나가며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요. 8번 닥터미미가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8번 닥터미미는 최근에 싸웠던 상대보다는 한결 약해진 편성호기를 만났습니다. 또한 앞선이 3번 리슨투미가 이끄는 페이스 그리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도 아니고 직전 경주도 당시 1600m 출전에 인코스 후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상당히 외곽으로 추입을 시도하면서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리 강하지는 않고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에 8번 닥터미미가 편성 혹이 만난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8번 닥터미미 중심마로 강조드리고요. 자, 선행가설 3번 리스투미 과거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악벽도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협오정끈과 계란형 큰 고리자가 승인자극 착용 이후에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당시 3번 리슨투미는 게이트 최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선행을 받았어요. 안쪽에 있는 말과 시종 경합을 하면서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 막판에 한 25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거리가 1600m였고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의 선두 외곽 경합성 레이스에서 거둬낸 성과라는 거죠. 당시 5착.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요. 3번 리슨투미가 요편성에서는 선행주도 레이스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자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는 주요할 3번 리슨투미 강조드리고요. 5번 파워풀핏도 이미 자 1600m 과거 입상 전력이 있었던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다소 아쉬운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또한 직전 경주는 5번 파워풀핏이 자리가 초반부터 밀려버렸어요. 타이밍을 늦게 잡는 바람에 걸음 여력만 남겼지만 당시 최단거리 1000m였고 이번에 적정거리 1600m입니다. 초반 요편성에서는 후미를 밀리지 않고 중선위권에서 레이스 운영도 가능하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5번 파워풀핏의 선정이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 9번 행복코리아가 직전에 동거리 3차까지 했던 말인데 5월 17일 경주에서 폐출혈이 발생해서 주행 심사처분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요. 역시 이미 1600m에서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두 차례 보였던 3착 2번을 했었죠. 이번에 편성호기 만난 9번 행복코리아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흐름 느린 페이스 편성상 한 수 위로 보입니다. 8번 닥터미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반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중에 리슨투미와 행복코리아는 동의하는데 순서도 많이 좀 다릅니다. 저는 행복코리아가 어찌됐든 선행권의 마필들이 모두 뒤가 약하거든요. 직전에 패출혈이 나고도 지금 3위권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훈련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이 마필이 외선에서 따라갔을 때 그 타이밍은 전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리슨투미는 함께 이제 동조를 해보고 싶은데 언급 안 하시는 이 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만 서강여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단거리 뛰다가 갑자기 1600을 도전을 해서도 입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초동여제였나요? 그 마필도 1000에서 1600을 한 번에 극복할 만큼 스피드형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빠른 페이스 경험을 해주고 있는 이번 서강여제의 그 가능성 말씀드려보고 싶고 아마 딥블루란 마필 역시도 중거리 1600거리 경험하고 나서 계속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직전엔 요동하고 늦바라고도 걸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자체에서는 좀 더 이제 거세를 하고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훈련시 안정감은 직전보다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라서 성장 가능성이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만 서강여제에서 한번 딥블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어차피 부진마 편성인지라 2번 서강여제나 4번 딥블루도 훈련 상태감이나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도전은 가능한 전력이라 보고 있는데 각각 단점이 하나씩 존재하죠. 2번 서강여제는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거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일 이제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체중이 좀 불어나온다라면은 2번 서강여제 최단거리보다는 중거리가 좀 더 유리한 그럼 마필로 저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좀 불어나온다라면 이번 서강여제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평가되고요. 4번 딥블루는 거세 후 첫 출전입니다. 직전 경주가 윤승불량이었어요. 발주대 내에서 마필이 기립하며 당시 기승기수였던 정도영 기수가 그 낙마를 했었죠. 그럼에도 다시 기승을 해서 뛰었는데
발주가 상당히 좀 매끄럽지 못하게 나오고 직전에 좀 점프 늑발했는데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이 앞선임은 빠른 흐름이 아니고 늘어난 1600m이기 때문에 자 4번 딥블루에게도 관심은 갑니다만 거세 이후 첫 출전이란 부분과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발주의 악벽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4번 딥블루까지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드디어 입상한 자리 꿰찰 8번 닥터 미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자력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아쉽게 외부 악재로 인해서 입상 실패했던 그 말에게도 이번에 복수전이 기회가 찾아올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이 상당수 혼재되어 있는 접전 레이스 이 부산 6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입경주 쉽지 않은 구dom이라 1000m 단거리에서 이제 스피드 경합 속에서 누가 선행을 확실히 간다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경주인데 결국 누가 더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누가 더 전개적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느냐만 판단해 본다라면 저는 이마필 여기서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안쪽 1번만 레이첼이라는 전력인데요. 이제 이마필이 병력 이전만 하더라도 계속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이에요. 뭐 1200m도 선전을 해주면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호기가 좀 안 좋았죠. 후두개 포착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시술을 받고 나서 계속 공백 이후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부터 많이 좋아집니다. 가볍게 내측에서 큰 추진 없이 흐름을 랩터코가 이끌었던 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이 좋았어요. 이제는 안정감이나 힘도 붙어나가는 모습인데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 가주면 더 좋은데 설령 선행을 못 가도 레이첼은 따라가는 흐름의 모습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경주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1번 레이첼 여기서 가장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 4번 라우나레스, 10번 레이싱 갤로퍼, 12번 보니나라 강조드립니다. 4번 라우나레스는 최근에 발주가 생각보다 매끄럽지 못해서 직전엔 아예 방송에서 배제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전력인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외선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기를 펼치고도 코스가 좋아진 이번의 경주에선 좀 더 빠른 선입이라면 이마필의 실전 변화 이번에는 좀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 레이싱 갤러프는 기복을 나서 보이고 주고는 있지만 상위군과의 병합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 마필 훈련에서의 그 가벼움은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도 충분히 선취입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뒀기 때문에 10번 레이싱 갤러프 최근의 변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번 보니나라가 초반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담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기본 잠재력은 무시 못하죠. 연투를 이어오다 직전의 경주 매끄럽지 못한 발주 속에서 양념 마필과의 충돌 속에 전기가 꼬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외선에서 정확하게 발주만 받아주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해주면 이 마필은 분명히 보여줄 거는 더 있기 때문에 잠재 능력 충만한 12번 보니나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아지고 가장 전기가 좋은 1번 레이첼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1번 게이트 배정받은 레이첼 여기서는 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죠. 1번 레이첼의 선정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뭐 컨디션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선전했던 4번 라우나레스의 12번 보니나라는 직전 경주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을 했고 양념 마필의 샌드위치가 되면서 이 선행마가 초반 전기가 완전 꼬여버렸죠. 훔이 쳐졌고 하지만 막판에 올라가는 걸음 요편성에서 최외곽이지만 12번 보니나라 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초반 전개에서 직전처럼 완전히 쳐지지 않고 최소한 2선 외곽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게 좀 더 적극성을 띠면 12번 보니나라가 아예 선두주도 레이스까지도 가능해 보이죠. 자, 여기에 2번 수처 작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최단거리를 단거리 1200m와 1000m를 연속해서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당시 2선에서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도 근성 있는 걸음으로 최단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이 정도 흐름에서는 이 정도 페이스의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자력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2번 수처 작주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의 편성에서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수초작추는 저 같은 경우에도 5월달도 그랬고 6월달도 이제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모래를 잘 못 맞습니다. 편안하게 아예 외선을 장악하거나 최대한 모래를 덜 맞는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거의 버티기였거든요. 뭐 입상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걸음에서 거의 버텼던 걸음이었는데 안쪽 외선에서 덮칠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57의 부중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모래 피한 자리 아니면 선행 쉽게 나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검증의 요소를 좀 필요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가 정말 번쩍번쩍하지 않는 이상 불안 요소가 분명히 많은 이번의 경기에서는 검증의 필요도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코스 2점,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1번 레이첼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지난 금요일 부산 경마에선 좋은 성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1300m 거리 국산 5등급 편성입니다. 직전에 공이 졸전을 펼쳤던 말들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말은 바로 11번 어메이징 위너입니다. 이 1300m를 연투로 이어가다가 지난 4월 14일 경주는 안말 특별 경주였던 SLT 시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4착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는 일반 편성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전개를 잘못 풀어내 아쉬운 입상 실패였어요. 당시 11번 어메이징 위너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를 초반에 못 잡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직선 초입에 스퍼트를 할 때 당시 이제 외측으로 진로 변경한 마필에게 진로가 좀 막혔습니다. 주춤거렸고 스퍼트 시점에서 진로가 막혀 주춤거렸음에도 재차 탄력을 보였는데 그런 악재로 인해서 진로 막힌 부분 때문에 직전에 입상 실패였어요.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11번 어메이징 위너 상태감도 여전히 좋고요. 전개도 분명히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응수도 가능하기에 기본 기량이 출중한 11번 어메이징 위너를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8번 매치 위너, 5번 샤프벨, 여기에 2번 로열 티켓 등이 있습니다. 이 8번 매치 위너는 역시 동거리 1300m 연투로 이어가다가 직전에 4등급 무대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워낙에 또 상대가 강했죠. 그래도 제법 선전을 했었던 말이고 자, 이번 경주 재편성 5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선두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스피드가 좋은 유형의 마필로서 선행이던 선회비던 따라가는 전개든 모든 전개를 소화해내는 자유전개마입니다. 이번에 재편성 돌아온 8번 매치 위너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안쪽에 2번 로얄 티켓이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중거리 16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인코스에서 최적 경기를 펼치며 직선 외곽에서 막판까지 아주 좋은 결정력으로 중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내려 1300m 다시 한번 내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승급전에 3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말 2번 로얄 티켓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자, 5번 샤프벨이 혀 보정권 승인 장구 착용 이후에 직전에 드디어 입상을 차지했는데 5번 샤프벨은 과거 항상 그 초반 전개에서 밀려나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며 늦추입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이제 요하니스 기수가 아주 맘먹고 밀어서 2선 외곽 타면서 당시 울트라 파워란 마필 그 빠른 말 외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 용병 기수들이 적극성을 띠면서 초반 전개 단거리에서 이제 그러한 유형의 전개를 많이 펼치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초반 전개에서 2, 3선 자리하고 다시 한번 최선 버티기를 노릴 5번 샤프벨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직전에 악재를 떨쳐내고 능력 우위를 발휘할 11번 어메이징 위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전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상태 우수하고 의지 강한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위너 편성 잘 만난 거 상대 마필들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고 중심을 잘 세우는 가 중요하다 판단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마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이마필 이번 편성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9번마 스윗맨입니다. 이마필도 선두권 공략에 성공했을 때 잘 뛰어주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나서거나 아니면 선두권 외선에서 전개를 펼쳤을 때 좋은 능력을 펼쳐주는데 직전 경주 외곽에서 12번에서 2선까지 가담했고 직선 구간에서 입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선에서 들어와서 상대 마필들에게 덜미를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면서 잡히면서 아쉽게 3착으로 좀 머물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선행 상대 마필로 매치이너밖에 없어요. 매치이너를 넘어서면 더 좋겠지만 매치이너 옆에서 전개를 펼쳐도 그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스윗맨도 여기서는 아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스윗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항상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결국은 덜미를 잡혔고 직전에는 2선에서 응수했습니다만 앞선 선행마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추임마들이 역습을 허용하며 역시 3착이었죠. 뚜렷한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주저주저 되는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뚜렷하게 자기 결정력을 보이며 또한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9번 스윗맨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기에 또 8번 매치 위너라는 또 산을 넘어야 되고 여러모로 있어서 편성 자체에서 자력 입상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9번 스윗맨은 차후에 좀 약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입니다. 11번 어메이징 위너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9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4마리 풀게이트 편성 9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최근에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들도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갖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숨겨져 있는 복병 전력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이 부산 9경주 마지막 경주에 흙 속의 진주 같은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지 일단 전반적인 그 인기도 양상을 보면요. 4번 탱이바이트, 8번 히든스타, 10번 아델스타 4번, 8번, 10번 이 3도의 마필이 당일 전광판을 좌지우지할 듯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동일위원 이번 경주에 복병 가치 높은 흙 속의 진주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경주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저도 파고들었는데 아무리 저는 판단해도 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밖에 없다고 좀 결론 내렸어요. 2번만 운석이란 전력입니다. 자, 운석이란 전력은요. 2등급에 진입할 때까지 무려 4연승을 거둡니다. 4연승을 하고 3착을 한 번 해서 2등급에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마필 자체가 파행과 재질환 때문에 좀 병력의 여파 때문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조금 기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저 구절까지 안 좋아지면서 고생을 했지만 늘어난 거리 도전을 해서 가능성을 좀 펼쳐주고 있죠. 유한명기수 안장으로 교차가 돼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정말 잘 소화를 했어요. 운석의 장점은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두권 공략뿐만 아니라 취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이 뛰어드는 이 구도에서 직전에 선전한 마필들 자체는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판단해야 되는 이번 편성이라면 지금까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 2번마 운석 편성과 조건이 너무 잘 맞아요. 전 2번마 운석 여기서 반드시 노릴 가치가 있는 복병 마필로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운석은 한때 연투의 상승세를 보였던 말이죠. 공백이 있었고 또한 직전에는 이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었습니다. 거리도 당시 1800m였고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훈련 시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백동일위원은 이 구경주의 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 2번 운석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이는 14번 헬로비너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작년에 안말대성 경주에도 여러 번 출전했던 말이죠. 1등급 무대에서 계속된 부진 끝에 이번에 2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자, 2등급 강급으로 인해 직전 대비 4kg, 부담 증량이 증량한 56kg의 부증을 받았습니다. 자, 14번 헬로비너스는요. 과거에 중거리까지
자, 중장거리까지 1800m까지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치며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승관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인데 1등급 무대에서는 기세에 눌려 초반 경기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고 자, 계속해서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 경주 이후 이제 이번에 강급전에 나서는데 자, 출발에서 직선 구간도 길고 한결 약해진 편성 구도. 대선 경주에서는 임성실 기수가 기승하는 14번 헬로비너스 이번에 정상주기 강급 능력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응수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강급전 나서는 14번 헬로비너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복병마를 찾아라.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는 백동일위원의 2번 운석, 민병철의 14번 헬로비너스 2도의 마필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립니다. 네, 이로써 이제 4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흘러가는 이 부산 경마의 흐름, 지난주에도 많은 이변이 나타났죠.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서말의 구술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분명 그 해당 경주에서 입상 가능한 인기마든 복병마든 잡아내고도 이 조합 과정에서 실수로 아쉽게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자, 이번 주에는 서말의 구슬을 잘 꿰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